외관 괜찮은 사람들 티저 영상입니다. 아, 코스트코 가보셨나요? 아, 제가 이제 코스트코처럼 상품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스트코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가입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가입을 하고 나면 뭐 그렇게 손해 보실 일이 없는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월간 괜찮은 사람들 웨비나라고 하는 것도 저희 이제 입시 설명회, 줌으로 하는 이런 웹하고 현장 설명회를 이제 결합한 상품으로 이제 반년 단위로 이제 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비나 1기는 지난 3월 4일 대치이동 주민센터 설명회를 끝으로 이제 마감이 됐고요. 이제 2기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웹 설명회가 이제 3월 19일 날 하는 대비 일정 투두리스트, 그다음에 이제 공시자료의 정리와 활용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오늘 공시자료의 정리와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오픈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달러 입시에서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4달러 입시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4달러라고 치시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 보시면 현재 파는 게 뭐 서영고 입시의 모든 것 아주 뭐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3월 4일 설명회 때 했던 것이 이제 대학 입시 베이직을 기초로 했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제 월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괜찮은 뉴스의 이제 월간지 개념입니다. 예, 주간지 개념은 이제 위클리 찬스라고 해서 교사용하고 이제 반기 위클리 찬스 두 가지가 있고요. 4월 달에 이제 도서관 상품이라는 걸 이제 내놔요. 그건 이제 위클리 찬스를 단톡방은 말고 밴드로만 이제 6개월 동안 볼 수 있는 거여서 이 상품하고 똑같은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단톡방이 없고 기간이 이제 4월 달부터니까 이제 만 원이 쌉니다. 그러니까 늦게 가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올해 이제 수십 대까지만 하실 분들은 위클리 찬스를 안 하시고 도서관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판매가 중단된 그 우주 패스라고 하는 것들이 요 위클리 찬스와 웨비나가 결합된 상품. 거기에 이제 카톡이 들어갔던 거였고, 그건 이제 3월 11일 날 판매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웨비나는 뭐 상품 리뷰 같은 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의 이제 일정들을 다뤄놨어요. 일정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3월 19일 날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일 날 3월 모의고사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28일 날 모의고사 판정기를 이용하는 이제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시로서 지원선이 어느 정도 되냐는 3월 모의고사 판정기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웨비나에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서 나오는 것 중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4월 달에는 이제 상반기 대학 설명의 특징인데 이제 아주대하고 성균관대학교가 이때 이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동국대학교, 이화여대, 경희대학교가 일부 이제 교사 설명회를 통해서 올해 이제 입시 결과라든지 평가 지침에 대한 얘기들 나왔던 거를 이제 웨비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2일 날 이제 4월 17일 날 다뤘던 내용 중에서 좀 못다한 내용들, 그다음에 추가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5월 달에 모의고사가 있은 다음에 이제 5월 14일 날은 이제 현장 설명회입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로서는 이번에는 대치동 평생학습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수요일날 좀 늦은 시간대에 하니까 5시부터 7시가 될지 4시부터 6시가 될지는 그때 가서 뭐 시간에 따라 좀 유동적입니다. 4시부터 6시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건 이제 5월 28일 날 다루고 5월 말에 이제 어디가 결과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평가 모의고사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6월 5일 날은 현장 설명회, 진짜 설명회라고 하는 저희 이제 마지막 설명회가 됩니다. 작년도에는 이제 현장 설명회를 한 번만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3월, 5월, 6월 세 번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5월 말에. 그래서 이제 6월 12일 날은 입결의 활용이라고 하는 거. 이건 진짜 설명에서 다뤘던 내용들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외부로만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웨비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투두리스트 부분은 웨비나 가입자들만 좀 보시도록 하고 공시자료의 정리와 활용 부분에서
대학 알림이 부분만 오픈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이버에서 들어가셔서요. 어, 대학 알림이라는 걸 하시면 돼요. 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대학 알림이라고 치시면 되는데요. 잠깐 볼까요? 그냥 이렇게 대학 알림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시 항목들이 나오는데, 뭐 신입생 경쟁률, 취업률, 기숙사 수용률, 평균 등록금,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알림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건 뭐냐면, 고교 유형별 자료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이 나오는데, 요거는 전형 전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 정시가 다 합쳐져 있는 거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쓸모 있지는 않고 입학 전형 유형별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시에서는 뭐가 됐고 정시에서는 뭐가 됐고 이런 게 나오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고교 유형별로는 안 나오고 그냥 수시에서 등록 인원, 등록률만 나오는 형태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예를 들자면 성균관대학교예요. 성균관대학교라고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성균관대학교라는 걸 클릭을 하셔야 돼요. 약간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웨비나하고 크리찬스 도서관에서 싹 다 정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올해 이제 5월 말에 나오거든요. 그때 이게 공시 자료를 씁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공시 정보라고 있어요. 공시 정보라고 보면 전공 과목도 나오고 이 모집 유형 이건 입학처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나오고요. 그 입학 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요것도 마찬가지로 수시는 얼마고 정시는 얼마고 등록률이 나오는데 신입생 충원 현황 쭉 내려가서 보셔야 돼요. 쭉 내려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요 자료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탈락 학생 현황 자료는 지난번에 제가 수원대학교 하면서 중도 탈락 비율이 예컨대 6, 7%가 넘어가는 대학들이 어떤 곳이냐. 그 10%가 되면 상당히 심각한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급해서 등록은 해도 결국은 학교 생활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게 이제 중도 탈락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입생 중도 탈락과 재적 학생 중도 탈락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지금 현재는 2024까지밖에 안 나와 있죠. 이제 2025를 보시게 되면, 이거 이제 대학별로 보셔야 돼요. 성균관 대학교. 요거를 이제 그 대학별 정리하는 작업이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하긴 하는데, 또 그것만으로 또 보시기에는 또 없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보시고 싶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 총 입학자 수가 성균관대학교예요. 성균관대학교에 935명인데 일반고가 42.93%, 그다음에 과고가 11.76%, 외고가 22.99%. 근데 이제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문과로만 생각해 보면 45%, 46%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등등 이렇게 해서 비율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쓰시면 뒷부분에서는 이제 지역별로 나오는 거는 특별시랑 광역시밖에 안 나오니까 아, 서울 소재 학생이 몇 명이다 정도만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걸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 엑셀 파일로 좀 다운을 받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건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다운을 받는 데는. 그러면 이렇게 엑셀 파일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건 성균관 대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학들도 이렇게 차근차근 인내심을 갖고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정리를 하지 않게끔 고등학 대입 설명회 대학교에서 할 때
정리를 해서 주냐라고 하면 주는 대학도 있고 안 주는 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를 보시면 논술 전형에서 이제 일반고 학생 비율이 이제 69%다.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과고 논술 합격 비율은 그렇게 뭐 높지는 않죠. 근데 이게 연대로 가면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은 것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 전형도 여기는 지금 이제 일반 전형만 있는데 대학 독자 전형이라고 하는 형태의 것들로 따로 나와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입 알림이 자료를 갖다가 보시라라는 얘기가 되고 대학 알림이 자료를 뭐 차근차근 보시다 보면 뭐 재밌는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대학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이 있었을 때 아니면 대학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때 그럴 때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률에 대한 것들도 최근 5년간 자료가 다 나오고요. 취업률 자료 같은 것도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도 여기 보면 이제 인기 검색어가 대학별로도 나오잖아요. 대학별로도 보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시기별로 보면 지금은 취업률, 진학 현황. 그러니까 진학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졸업생이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원에 가는 비율을 일단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천대학교 같은 걸 예를 들자면 졸업자가 총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진학한 사람이 몇 명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학원을 가천대학교가 남자는 132명, 여자는 105명 정도가 들어갔다. 가천대학교로 대학원을 갔다는 뜻은 아니고요. 학부 졸업생 중에서 대학원을 많이 갔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이런 그 상급 학교 진학률이 높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학 알림이 공시자료 활용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도리스트 대비 일정에 대한 얘기들은 어, 월간 괜찮은 사람들 가입하시고 나셔서 그때 거기서 이제 영상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